오늘은 다름을 아는 것이 좋은 관계의 시작이다. 다름을 아는 것이 좋은 관계의 시작이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마다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계속해서 무거운 주제로 설교를 들으면은 지겹기도 하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벼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와바 축제같이 특정한 날을 정해서 친구들을 초청하기보다는 그냥 찬양 예배 때 친한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찬양을 부르며 예배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와 상관없이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으니까 모이기를 더욱 힘써 주시고 이 넓은 본당에 새로운 친구들이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찬양 예배 시간에는 사랑에 대해서 계속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는 인간관계나 남녀관계, 그리고 매력적인 여성이 되고 매력적인 남성이 되고, 그리고 연애는 어떻게 하고 결혼은 어떤 건지, 그런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학교를 다니면서 시험 문제 푸는 게 힘들어요? 아니면은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푸는 게 어려워요? 어떤 게 더 어려워요? 그죠? 시험에 잘 치든 못 치든 그것으로 끝이 나는데, 인간관계는 뭔가 하나가 꼬이기 시작하면은 쉽게 풀리지도 않을 뿐더러 심지어는 학교까지 가기 싫을 정도로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른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가 힘들어가지고 직장을 때려치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직장에서도 왕따가 있고요. 특히 윗사람들은 자기 하기 싫은 일을 은근슬쩍 이렇게 떠넘기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죠? 그럴 때마다 직장 다 때려치우고 사회 부적응자처럼 그렇게 방황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풀어야 될 문제는 학교 시험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오는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이 연애도 잘하고 직장 생활도 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겪는 인간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낚지 말까 함이라. 자, 보세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남편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아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것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뒷부분을 보면은 종들아 상전들아 이렇게 하면서 고용주하고 그 다음에 종업원 관계 속에서도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은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그리고 지금은 자녀로 살고 있지만은 나중에 다 부모가 되어서 또 그 자녀를 기르고 살겠죠. 그리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준으로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조금씩 양보하며 살아간다면은 인간관계가 아주 탁월한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남자와 여자의 다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 어차피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부모나 종이나 상전이나, 그죠? 기본적인 관계가 남자하고 여자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도 이성에 대해서 관심 많죠. 사람은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남자는 남자의 특징이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여자는 여자로서의 감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의 다름을 알면은 인간관계가 쉬워집니다. 존 그레이가 적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1993년도에 초판이 발행됐는데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훨씬 전이죠. 그죠? 이 책이 절판되지도 않고 지금도 잘 팔리고 있고,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보는 거 보면은 남자의 특징과 여자의 특징에 대해서 나름대로 잘 설명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중심으로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전제 조건으로 가지고 가야 할 말씀이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을 하랍니다. 서로 불만이 있으면 용납하래요. 일방적으로 용납하지 말고 서로 용납하랍니다. 그리고 피차 용서하랍니다. 피차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죠? 피장파장, 피차 일반. 그러니까 니나 내나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불만이 있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렇지만 어느 한쪽의 잘못이라고 우기지 말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피차 용서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 서로 같이 해야 진정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서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의 성격과 성향을 알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처음에 누군가에게 접근하는 이유는 서로 좋은 관계로 지내자고 접근을 합니다. 그죠? 조폭이나 양아치 말고는 어디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 잘 없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죠? 제가 처음 신앙교회 왔을 때도 여러분들과 친해지기 위해 가지고 접근을 했죠. 계속 아웃백 가자, 같이 놀자, 밥 한번 먹자.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꼰대인 줄 알고 계속 피하고 도망 다니고 쌩까고 전도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접근을 하니까 무슨 소리를 할지 뻔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처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의도만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의도는 좋으니까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데, 자기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상대에게는 그것이 거부 반응이 생기고 무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기 없는 형제들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이겁니다. 의도는 좋습니다. 상대를 사랑하고 잘해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돼요.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싫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싫대요. 교회 옮기겠대요. 교회 안 나오고.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한쪽은 좋다고 덤비고 한쪽은 싫다고 도망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남녀가 사귀더라도 서로의 특성을 알아야 안 싸우고 잘 지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투더라도 화해가 쉬워요. 남자 여자 얼핏 보면 비슷하죠. 그죠? 비슷하잖아요. 똑같은 사람이니까 피부색 비슷하고 눈, 코, 입, 개수 다 똑같고. 그런데 껍데기만 비슷하지 내면에 들어가면은 하나는 화성에서 온 사람, 하나는 금성에서 온 사람 같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순간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상대를 자기 방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방식으로. 남자는요, 여자를 바라볼 때 100% 남자적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해를 전혀 못해요. 뭐 이런 여자가 다 있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멀리 있을 때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천사같이 보이죠. 비디오만 보이니까. 그런데 오디오가 들리는 순간부터 남자는 미치는 겁니다. 뭐 이런 게 다 있어? 괴물 아니야? 막 이런다고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멀리 있을 때는 역상격형의 뭐 피지컬 좋은 남자가 나타나면은 비디오는 멋있죠. 비디오 멋있잖아요. 와우, 저 대단한 비디오. 드디어 나의 외로움을 채워줄 남자. 그런데 뭔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면은 남자들은 말을 안 해요. 남자들은 주로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끙끙 앓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자는 좋은 감정으로 말을 하는데 남자가 계속 농당 따먹기나 하고 말을 안 하니까 여자가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내가 싫은가 봐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특성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할 때는 내 방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내 방식으로. 상대방의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상대방의 방식으로. 예를 들면은 남녀가 싸웠을 때도 화해하는 방식이 다르죠. 남자끼리 화해할 때는 굉장히 쉬워요. 남자끼리. 서로의 감정이 상하고 아무리 기분이 나빴더라도 누가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은 상대방도 그 사과를 받아들여요. 그래 나도 잘한 거 없다. 누가 미안해 이러면 그래 나도 잘한 거 없어 하면서 쉽게 화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남자 세계에서는 미안하다는 말을 꺼낸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남자는 그 자존심을 죽이고 얘기를 하거든요. 미안하다고. 그래서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처럼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면 끝이 나요. 그런데 남자가 싸우면 어떻게 돼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싸우면은 남자는 남자의 방식대로 화해를 시도한다고요. 남자가. 그래서 여자에게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은 이게 끝이 나야 되는데 여자가 뭐라고 해요?
여자가 잘하는 말 있죠. 뭐가 미안한데?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기는 알아?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때부터 남자는 그냥 빡 돌아요. 진짜로 빡 돌아요. 남자는 잘못을 따지자고 사과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자한테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싸우기 싫어서 일부러 자존심을 죽이고 사과를 하는 건데, 여자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때부터 남자는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는 경쟁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래, 내가 뭐 잘못했지 한번 따져볼까 이러면서. 사실 남자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냐면은, 이 여자가 나를 길들이게 하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여자가. 왜냐하면은 남자들의 세계에서는 미안하다고 말을 하면은 그 자존심을 지켜주고 끝이 나는데, 그런데 여자들은 뭐가 미안한데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기는 아냐는 식으로 남자의 자존심을 죽여버린다고요. 남자의 자존심. 그것도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그런데 사실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내 감정이 상했으니까 내 감정을 풀어달라는 뜻이거든요. 내 감정이 지금 많이 상해 있어. 나를 사랑한다면은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해보고 그 감정까지도 같이 풀어달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여자는. 그래서 그 남자에게 사랑의 확신을 갖고 싶어서 그렇게 되묻는 거거든요. 그런데 남자는 이 여자의 감정을 죽어도 깨어나도 이해 못해요. 남자들의 세계는 전혀 그렇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데 나를 더 궁지로 몰아가냐는 거죠. 그냥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면 끝나는 일인데, 이렇게 서로 다르니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서도 싸우잖아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서. 그런데 이때 여자를 아는 남자는 논리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애교를 부리면서 여자에게 더 맞춰준다고요. 진짜 여자를 아는 남자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제비나 이러고 있지 진짜 남자는 이진 못해요. 진짜 남자는. 그래서 여자들이 진짜 남자는 못 만나고 제비 같은 남자 같지도 않은 남자들한테 다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의 논리를 가지고 여자를 바라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자도 여자의 논리를 가지고 남자를 바라보면 답답해서 미칩니다. 사실 남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끌리는 건데, 그 다름 때문에 싸운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서로의 다름을 알고 조금씩 맞춰줘야 돼요. 조금씩. 우리 남학생들 여자가 왜 좋아요? 다르니까 좋잖아요. 그죠? 우리 학생들 남자가 왜 좋아요? 다르니까 좋죠. 그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면 그게 뭐예요? 그 변태라고 그래요. 변태. 여러분 변태 되지 마시고 이 다름을 받아들이고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리고 단서를 붙였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걸 굳이 말하는 이유는 서로 다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만들 때부터 다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매들은 지금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남자들은 스스로가 남자니까 다 잘 알 거예요. 남자들은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확인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남자에게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남자는 오로지 문제 해결 능력. 그럴 때 굉장한 쾌감을 느껴요. 남자들이 수학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 어려운 수학 문제를 내가 풀 때마다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풀었다고. 수학은 애매모호한 답이 없고 정확하게 답이 딱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소수점까지도 딱딱 맞아 떨어져요. 그걸 맞추면 남자들 기분 째지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이 수학을 좋아한다고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능력이나 효율, 업적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기 능력을 입증해 보이거나 힘과 기술을 신장시키는 일에 모든 노력을 다 쏟아부어요. 한마디로 성공지향적이고 성취지향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기능 위주입니다. 모든 게 기능. 남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기능이에요. 기능. 기능이 좋아야 능률이 오르니까. 그래서 전자제품사도 남자들은 어떤 기능이 있나 그걸 봐요. 어떤 기능이 있을까? 그런데 여자들은 디자인을 봐요. 예쁜가? 뭐가 예쁜가? 이런 거. 노트북을 살 때나 패드 살 때 남자들 하는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저장 용량이 얼마에다가 메모리가 몇 기가에다가 가격 대비 가성비가 얼마나 좋고 안 좋고 계속 이런 얘기만 하거든요.
그런데 여자들은 그 비싼 노트북이나 패드를 사면서 이런 얘기는 절대로 안 해요. 빨간색 없어요? 파란색이 이쁜데?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사놓고는 기능이 부족해갖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다시 바꿔요. 다시 바꾸는데,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때도 예쁜 거 찾아요. 디자인 예쁜 거.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은 옷도 기능이거든요. 옷도 기능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카고 바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카고 바지. 특히 여름에는 면티 같은 거 하나 입고 있으면은 주머니가 거의 없잖아요. 바지에 주머니만 있잖아요. 그래서 주머니 많은 카고 바지를 엄청 좋아한다고요. 요즘에는 그나마 카드가 많으니까 괜찮은데, 과거에는 지갑 넣고 열쇠 넣고 휴대폰 넣고, 그 다음에 또 담배 피는 애들은 담배 넣고 라이터 넣고 뭐 동전같이 넣고 이러면은 주머니가 얼마나 많아야겠어요. 주머니가. 그런데 여자들은 주머니 많은 바지를 입는 게 아니라 예쁜 가방을 들고 다녀요. 가방이 패션이니까. 가방 속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패션으로 들고 다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전자제품이나 자동차에 관심이 많고요. 여자들은 그런 게 관심 없어요. 그냥 이 차 옆에 누가 타고 있나 그런 게 관심 많지. 그래서 여자들은 관심이 달라요. 남자들이. 그래서 크롭티를 입기 위해 가지고 살을 뺀다고 운동을 하고요. 여름이 다가오면 다이어트 한다고 난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남자들이 많이 달라요. 많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서로 다름을 알아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서로가 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남자는 성능과 기능 효율을 따지는 반면에 여자는 사랑받고 위로받고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원하는 것은 공감이에요. 공감해주는 거. 공감도 거짓된 공감이 아니라 진실된 공감. 그 마음을 알고 그것을 공감해주는 거. 그런데 남자는 문제를 해결하고 또 다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감하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공감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해결됐는데 지금 또 다른 일 해야 되는데 그걸 언제까지 그러고 있냐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걸 뻔히 알면서 그걸 왜 자꾸 하긴 하냐고 그렇게 이제 남자들은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공감하는 게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여자는 그 공감을 해줄 때마다 사랑의 확신을 가져요. 이 남자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 남자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하는 것들이 그 사랑이 하나씩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그 다음에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그런데 이 다름 속에서 그 사랑이라는 울타리를 가지고 하나씩 맞춰가고 그 다름을 이해하면서 풀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끝을 내고 다음 찬양 예배 시간에는 여자가 조심해야 할 거 그리고 남자가 조심해야 할 거의 뭔지를 그렇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찬양 예배 시간에는 조금 이렇게 가벼운 주제를 가지고 조금 다양하게 풀어가도록 하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